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지난 10월, 그러니까 불과 2주 전쯤에 일산 킨텍스와 성남 서울공항에서 벌어진 ADX 2025, 정식 명칭으로는 서울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라고 불리는 행사에 대해 들어보신 분들이 꽤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한 무기 전시회가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 35개국에서 무려 600개가 넘는 업체들이 참가했고, 특히 사우디아라비아, UAE, 루마니아, 나토, 고위 인사들까지 줄을 서서 대한민국 부스 앞에 몰려들었던 정말 역사적인 현장이었는데요.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그날 그곳에서 벌어졌던 너무도 충격적이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정말 가슴이 뛸 만큼 자랑스러운 내용입니다. 일단 ADX가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이건 그냥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평범한 전시회가 절대 아닙니다. 파리 에어쇼, 영국 판버러 에어쇼와 함께 전 세계 3대 방산 전시회로 꼽히는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규모의 국제 행사인데요. 1996년 서울 에어쇼로 시작해서 2009년부터는 하늘을 나는 것들뿐만 아니라 땅에서 구르고 바다를 헤엄치는 모든 무기체계까지 통합해서 보여주는, 한마디로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모든 것을 전 세계에 자랑하는 그런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ADX 2025는 특별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일단 규모부터가 완전히 달랐거든요. 킨텍스 실내 전시장 면적만 무려 49,000제곱미터로 2023년에 비해 무려 58.1%나 증가했고, 전시 부스도 2,900개로 28.3%가 늘어나며 말 그대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이 되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이번에는 처음으로 성남 서울공항과 일산 킨텍스 이렇게 두 곳으로 나눠서 진행이 되었는데, 그 이유가 재밌습니다. 바로 20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담 때문에 서울공항을 국가 원수들이 사용해야 했거든요. 그래서 10월 17일부터 19일까지는 서울공항에서 화려한 에어쇼를, 그리고 20일부터 24일까지는 킨텍스에서 본격적인 비즈니스 상담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나눠서 열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첫 번째 충격적인 사실이 나옵니다. 우리나라 방위산업의 올해 수출액이 무려 200억 달러,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약 28조 6천억 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숫자냐면요. 불과 2021년만 해도 연간 73억 달러였던 것이 2022년에 173억 달러로 급증했고, 이제는 200억 달러를 넘어서 버린 겁니다. 3년 만에 거의 3배가 된 것이죠. 더 놀라운 건 이 숫자가 단순히 양만 늘어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과거에는 그냥 탄약이나 함정 같은 비교적 단순한 무기들 위주로 팔았다면, 지금은 전투기, 자주포, 전차, 미사일 시스템 같은 첨단 무기 체계들이 주력 수출 품목이 되어버렸고, 수출 지역도 과거 아시아와 북미 중심에서 이제는 중동, 유럽, 중남미, 오세아니아, 심지어 아프리카까지 전 세계로 확장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ADX 2025 현장을 이틀 연속으로 방문하며 K방산 영업사원을 자처하면서 나토, 사우디아라비아, UAE, 루마니아 등의 고위 인사들과 연달아 양자회담을 가졌는데요. 그는 국방력이 우리 경제의 원동력이며 K방산이 꽃을 피울 때 대한민국 국방력 강화뿐만 아니라 방산 파트너 국가들의 국방력도 함께 강화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ADX 2025는 세계 세 번째 규모로서 상호 호혜적인 방산 비즈니스에 새로운 기회를 여는 역사적인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위기를 정확하게 증명해주는 사건이 바로 ADX가 열리기 직전에 터졌습니다. 바로 현대로템이 폴란드와 체결한 K2 전차 180대 추가 수출 계약인데요. 그 규모가 무려 63억 달러, 한국 돈으로 약 8조 5천억 원에 달합니다. 이건 개별 방위산업 수출 계약 사상 최대 규모의 기록인데요. 폴란드는 이미 이전에도 우리 K2 전차를 대량으로 구매한 바 있어서 이번 계약까지 합치면 정말 엄청난 규모가 됩니다. 왜 폴란드가 이렇게 우리 K2 전차에 열광하는가 하면요. 일단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급격히 높아진 안보 위협 때문에 긴급하게 전력을 증강해야 하는데, 독일의 레오파드2 같은 서방 전차들은 가격도 비싼데다가 납기도 너무 오래 걸린다는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반면 우리 K2는 레오파드2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우수한 성능을 자랑하면서도 가격은 거의 절반 수준이고, 게다가 납품 속도까지 빠르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거죠. 여기에 더해 한국의 기후 조건이 큰 장점으로 작용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여름에는 고온다습하고 겨울에는 영하의 혹한이 찾아오는 그야말로 사계절이 뚜렷한 환경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무기들은 어떤 극한 환경에서도 완벽하게 작동하도록 설계되고 테스트되어 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혹한의 북유럽이든 뜨거운 모래바람이 부는 중동이든 어디에서든 문제없이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번 ADX 2025에서 진짜 전 세계를 놀라게 만든 건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처음으로 공개된 차세대 첨단 무기 체계들이었는데요. 특히 AI와 무인화 기술이 집약된 미래 전장 솔루션들이 대거 등장하면서 참관객들의 입을 다물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먼저 LIGN-X1이 공개한 KF-21 보람의 전투기용 공대공 미사일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폭탄을 제외한 전투기 탑재용 무장, 특히 공대공 미사일은 전량 수입에 의존해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완전히 국산 기술로 개발한 공대공 미사일을 탑재하게 되면서 KF-21의 전투 능력이 한 단계 더 도약하게 된 겁니다. 게다가 1000파운드급 정밀순항 미사일 천룡까지 함께 공개했는데,
이건 한국형 타우러스라고 불리는 엄청난 무기입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더 놀라운 것들을 선보였습니다. 한반도 작전 환경에 맞춰 개량한 한국형 차세대 보병 전투 차량 KN-IFV의 실물을 최초로 공개했고, 저피탄 무인기용 5,500파운드급 터보팬 엔진도 처음 선보였습니다. 특히 감시 정찰 타격이 통합된 배회형 정밀유도 무기는 마치 SF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미래형 무기였는데요. 이게 바로 업그레이드된 천무 3.0 시스템의 핵심입니다. 한국 항공우주산업, 그러니까 카이는 아예 미래 전장의 모습을 통째로 구현해버렸습니다. 차세대 고속 중형 헬기 모형을 공개했는데 이게 틸트로터형이라는 거예요. 즉 헬기처럼 수직으로 이착륙하다가 비행할 때는 일반 비행기처럼 빠른 속도로 날아가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바로 ACP라는 AI 조종사 시뮬레이터였습니다. 이건 관람객들이 직접 AI 조종사와 공중전을 벌여볼 수 있는 체험형 전시물이었는데요. 현재 다양한 교전 경험을 학습하고 있는 이 AI 파일럿 기술은 앞으로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의 핵심이 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번 ADX 2025에서 가장 놀라웠던 건 바로 우주였습니다. 처음으로 우주 및 미래항공 모빌리티 신기술관이 신설되었는데 그 규모가 무려 2260제곱미터로 파리 에어쇼의 우주관에 이어 세계 두 번째 규모였습니다. 한화 시스템은 초저궤도에서 15cm 크기의 물체까지 식별 가능한 초고해상도 SAR 위성을 국내 최초로 공개했습니다. 이건 세계 최고 수준인 25cm급 해상도를 훨씬 뛰어넘는 수준인데요. 이제 우리나라는 위성 제조와 운용을 넘어서 AI 기반 영상 분석 서비스까지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 겁니다. 카이도 초소형 중형 광학 위성 모형을 전시하며 뉴스페이스 시대를 대비한 우주 기술력을 과시했고, 실제로 올해 첫 출범한 우주항공청 KASA도 함께 참가해서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과 함께 발사체 탐사위성 천문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우주항공청은 행사 기간 동안 영국, 브라질, 독일, 네덜란드 등과 양자회의를 열어 공동연구와 기술협력 방안을 논의했는데, 특히 브라질과의 면담에서는 11월 첫 상업위성 발사를 앞둔 국내 우주기업 이노스페이스에 대한 협력 확대도 논의되었습니다. 시장에는 제사형 발사체 실물 모형, 첨단 위성 통신 장비, 우주용 탄소 섬유, 미래 항공 모빌리티 실물 기체까지 전시되어 마치 SF 영화 세트장에 온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 ADX에서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점은 바로 중동 시장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를 비롯한 중동 국가들의 고위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해서 한국 방산업체들과 집중적인 상담을 가졌는데요. 여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중동 국가들은 대부분 30에서 40년 된 굉장히 낡은 지상무기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주로 미국이나 프랑스의 무기를 사용해 왔는데, 문제는 이 나라들의 공급 순위에서 밀려나면서 새로운 공급자가 필요한 상황이 된 겁니다. 게다가 최근 해소된 지상무기 핵심 부품에 대한 라이선스 문제가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K2 전차의 엔진과 변속기 같은 핵심 기술을 독일에 의존해 왔거든요. 그런데 독일은 중동 국가들에 대한 무기 수출에 매우 소극적이어서 한동안 우리 방산업체들의 중동 수출을 방해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가 최근 해결되면서 이제 중동 수출에 청신호가 켜진 겁니다. 실제로 UAE는 이미 우리나라에서 무려 4조 원어치의 천공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을 구매했고, K239 천무도 대량으로 구입했으며, 얼마 전에는 KF-21 개발에 참여하겠다며 협력 양해각서까지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K2 전차와 K9 자주포를 장바구니에 담아두고 결제 버튼만 누르면 되는 상황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내건 목표가 뭐냐면요, 바로 2027년까지 글로벌 방산 수출 점유율 5%를 넘어서는 세계 4대 방산 수출국으로 도약하는 겁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이미 세계 무기 수출량의 약 2%를 점유하며 10위권에 진입한 상태인데요. 이 목표가 결코 허황된 게 아니라는 게 이번 ADX 2025를 통해 확실하게 증명되었습니다. 특히 이재명 정부는 2030년까지 국방과 항공우주 R&D의 예상을 뛰어넘는 예산을 투입하겠다며 민간이 주도하는 방위산업으로 구조를 바꾸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무기를 많이 팔겠다는 게 아니라 민간 기업들의 창의성과 첨단 기술을 방산 분야에 적극적으로 접목시켜서 진짜 경쟁력 있는 미래형 무기 체계를 만들어내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실제로 한국 방위산업의 가장 큰 강점은 바로 가격 대비 높은 성능과 빠른 납품 속도입니다. 세계에서 성능이 가장 좋다고 평가받는 독일 자주포와 비교할 때 비슷한 성능의 한국 자주포는 가격이 절반 수준이거든요. 게다가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전통 방산 강국들은 주문받고 나서 실제로 인도하기까지 몇 년씩 걸리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는 훨씬 빠르게 납품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우리 무기들이 실전에서 검증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서방의 최강 전차들이 생각보다 취약한 모습을 보이며 실망을 안긴 반면, 우리 K9 자주포는 폴란드에서 실전 배치되어 완벽한 성능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방산업체들의 수주잔고를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지상방산 부문에서만 31조 4천억 원, 한국항공우주산업은 24조 2천억 원, 현대로템은 18조 7천억 원 규모의 수주잔고를 확보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폴란드 K2 전차 2차 수출 계약까지 더해지면 이른바 빅4의 수주잔고가 10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때문에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방위산업이 얼마나 놀라운 성장을 이루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얼마나 더 큰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번 ADX 2025를 통해 전 세계가 목격한 겁니다. K-팝과 K-드라마에 이어 이제는 K방산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또 하나의 자랑스러운 브랜드가 되었고, 앞으로 우리가 AI, 우주, 무인화 기술까지 선도하게 된다면 그야말로 명실상부한 글로벌 방산 강국으로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특히 전에도 여러 번 말했지만 우리 KF-21 보라매의 성공이 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아무의 도움도 받지 못하는 것은커녕 모두가 안 될 거라고 조롱했던 그 상황에서 묵묵히 혼자 끝까지 버텨내며 결국 세계 최고 수준의 전투기를 만들어낸 거의 기적과도 같은 사건. 그 과정에서 쌓인 기술력과 노하우가 이제 F-35 수리 성공으로 이어졌고, 앞으로 미국의 첨단 전투기들을 우리가 직접 정비하게 되는 상황까지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 흐름을 잘 이어간다면, 그리고 정부와 민간이 함께 힘을 합쳐 지속적으로 R&D에 투자하고 첨단 기술을 개발해 나간다면 10년 후, 20년 후에 대한민국 방위산업은 지금보다 훨씬 더 강력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이고, 그때는 정말 세계 어느 나라도 우리를 무시하지 못하는 그런 위치에 서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대단한 나라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 묵묵히 최선을 다하고 계실 우리 방산업체 직원분들, 연구원분들, 그리고 군 관계자 여러분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너무너무 자랑스럽습니다.